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회의가 여러 차례 미루어져서 오늘에야 TF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TF는 7월 12일 출범해서 약 한 달 동안 삼척함 입항, 강제 북송, 백령도 북한 선박 월성과 관련하여 그간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일 회의 직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삼척함 입항 사건의 경우 해경의 최초 상황 보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국방부가 1차, 2차 브리핑을 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행정관을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시킨 정황, 그리고 소련치 않은 합동조사 과정 등을 근거로 북한 선박 백령도 월선 사건 관련해서는 또한 정당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정황과 조사가 끝나기 전에 북한으로 송환 결정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그리고 마지막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정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 TF는 탈북 범인 2명을 강제 추방한 문제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더불어서 북한 범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인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TF 활동은 금일 종료되지만 위법 소지가 전혀 없던 기무사의 문건을 쿠데타로 몰아간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려 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TF에서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의원과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유출하여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씌운 것이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계엄 문건은 17년도 2월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계엄 절차에 과거 참고 사례를 첨부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는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일 뿐 작전 부대로 내려보내는 실행 계획이 아님이 민군 합동수사 결과에 확인되었습니다. 18년 3월 16일 이석국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동문권을 보고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18년 7월 9일 송영무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참모 간담회시 기무사 유수경 관련하여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언급해놓고 계엄령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확산되자 자신이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확인 서명을 받았으나 당시 국방부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장관의 허위사실 교사에 서명할 수 없다며 국회 국방위에 진실을 밝히고 곧바로 전역 지원서를 내고 전역하였습니다. 18년 7월 5일 기무사 계엄 문건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최초로 보도되었고 7월 6일은 사회단체에 의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당일 저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기무사 측에 전화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지난 3월에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하여 사전 보고받아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송영무 장관은 왜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자신들의 언급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면서 18년 7월 달에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민군 합동 수사단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참고인 조사 287명, 압수수색 90여 개소를 하였으나 결국 쿠데타 모의 등과 관련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및 송영무 장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기무사 중령급 과장 2명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22년 6월 30일 국방부 징계 항고심의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불법성이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세월호 관련 재난구조 지원 업무를 수행한 부대원 전원을 야전부대로 전속시킴은 물론 당시 주요 지휘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관련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야전부대로 원복된 연관장교 2명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의 자존감과 군의 사기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송영무 장관이 최초부터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작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검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 편성을 해서 수사 결과 유가족 불법 사찰이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재판 시에 최초 공소장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3번의 변경된 공소장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군 검찰은 물론 최초 공소장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공소장 변경은 군사법원의 허가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년 12월부터 21년 1월간 1년 2개월 동안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 유가족 불법 사찰, 유가족에 대한 업무방해, 유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에 대해 수사한 결과 21년도 1월 15일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 항고가 두 차례 있어서 모두 기각 처리되었으며 법원의 재정 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시작된 계엄령 및 세월호 불법 사찰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된 군 검찰의 기소와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안, 방첩 및 강군 육성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안보 문란 행위로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에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인사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검찰 수사관 정보기관의 서버 유출 문제는 상당히 유중한 문제로 추후 확인할 예정입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데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송영무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의 수장으로서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함에도 안보 무장 해제 선언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 합의를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 중단과 지피 철수, 서해 공동 어로수역 등 그동안 북한이 우리 측에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단호한 대북 군사태세를 갖추고 북의 도발을 막기 위한 모든 카드를 준비해야 함에도 북한 김정인이 오면 해병대 1개연대를 시켜 한라산 정상에 헬기장을 만들겠다는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인 자가 군 최고 지휘부였으니 한탄스러움에도 현재까지 장관 퇴임 이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 반공연맹으로 출발하여 투철한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호에 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송영무 전 장관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서 적임자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후배 군인들을 위한 도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은 아직까지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는데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지금 국가의 대사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석구 대사도 반드시 즉시 소환돼야 될 대상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원식 부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선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가 여기까지 오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한기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드디어 대단히 막을 내리게 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고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 군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태용호 위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지난 TF 활동 기간 이제 우리는 강제 북송 사건, 백령도 NLL 사건, 삼척항 목함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 안보 문란, 헌법 위반, 인권 유린 사건들을 다루어왔습니다. 오늘 TF는 마지막 회의로 정리되지만은 저와 저희 의원실은 이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모를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와 저희 의원실에서는 우리 정부가 전원 수용 원칙을 반드시 꼭 회복하도록 그날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제기했고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기순 우사 밝히는 시기,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장관이 선언하는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행령이 반드시 꼭 조기에 시행돼서 행정권 강화 방식으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이 반드시 회복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파괴했던 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인권 유린 행위와 또 유엔사와의 관계를 끝까지 해명하도록 저는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제 북송 직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유엔사에 보낸 공문에는 추방 등과 같은 사유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보낸 통지문에 어민들을 고문하지 말라는 것 같은 최소한의 인권보장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의원실에서 강제 북송 당시 존재하는 영상 공개를 유엔사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유엔사는 국제 정부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개별 의원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지만은 정부가 공식 요구하면 영상 공개 등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에서는 유엔사에 공식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방부에서 유엔사에 다시 확인했고 유엔사에서는 지금 현재 사령관 선에서 아직 검토 중이며 좀 더디고 있지만은 영상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공개함으로써 우리 측에서는 물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저원 과정에 인권 유린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진상을 해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을 포함해서 공동경비구역은
특히 유엔사가 관리한 구역에서는 그 어떤 평화 파괴나 인권 유린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를 속였고 거기에서 강제 북송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력이 행사됐습니다. 거기서 이와 관련한 이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유엔사 관할 구역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주회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국가안보문란 TF를 잘 이끌어주신 한기호 위원장님과 신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가안보문란의 TF의 활동을 좀 마무리하면서 검찰에 대검에 좀 3건의 고발장을 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삼천 목선 사건 그리고 북성 사건 그리고 NLL 경영도 월선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묻혀왔던 그 여러 가지 진실을 오히려 수면 위로 끌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이것은 오히려 도둑이 재발저리는 이러한 행태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생명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루어질 이 고발 사건에서 진실 규명이 되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시선을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구홍모 위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 국가안보문란 TF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있었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안보를 정립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황로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동안 TF 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하고 신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대영호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등 많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도 하고 불교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향후에도 안보에는 너나 없다는 이런 명제, 원칙이 재정립되고 바로 세워져서 나라가 정상으로 가는데 위험이나마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소강원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너와 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특히나 안보 관련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용되거나 오용되거나 또 그게 어떤 편협되거나 이런 일이 더 이상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서든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국가 가장 주축될 수 있는 안보 분야에서는 그런 여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국방 안보가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천영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TF를 통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안보 및 주민보호 관련 최고 국가기관인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통일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하고 또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 조작 증거인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위법 행위에 가담하여 이번 강제 북송케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특별히 대통령 기록물 조사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훈광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 달여에 걸치는 이 TF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영원히 흑막 속에 잠길 법했던 이 탈북 범인 강제 북송 사건을 위한 이 두 가지 어떤 큰 목표들. 첫째는 그 진상 규명이라는 거 하고요. 그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큰 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부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팩트와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정말 그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의원님들 그리고 또 민간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어투가 일단 끝나면서 그동안 했던 그 성과들이 일단은 뭐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마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탈북민들이 그동안 맺혔던 그 안타까운 한이 시원하게 아직 풀린 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짜 바라보는 것은 탈북민들이 정말 그 두 명의 어부가 누구들이며 그들이 무엇이라고 자식들이 그 살인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불안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사건 조사와 그리고 영상 자료를 포함해서 그 진상을 똑똑히 알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아쉽지만 오늘 TF가 활동을 종료하지만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북한 인권 단체들이 가급적인 노력을 통해서 끝까지 해나갈 것이고 또 특히 우리 배모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큰 힘을 마련해 주신 탈북민 전원 수용, 탈북자 전원 수용이라는 이 목표 이걸 이제 법제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민간인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